네요. 우선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지금 1부에는 정치적인 얘기, 정치 엿장수, 2부에는 생활 엿장수, 생활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뭐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정치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도 아직 답답하고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많이 빈틈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문웅 우리 광화문 시대 신문 편집장님, 다음에 이제 이문웅 편집장도 한번 나와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최재원님 반갑습니다. 성인견님 반갑고요. 다음에도 한 번씩 저희한테 나는 나가서 이 말 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누구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2부 생활 엿장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고물상연합회 회장 조 회장님 한번 인사 말씀하시죠. 자, 생활 엿장수 시작하기 전에 이제 10월 3일 날 아마 우파들의 큰 어떤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뭐 아까 우리 인걸님이 숫자는 연연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보자 그랬는데 뭐 우파가 모이든 좌파가 모이든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거기에 또 어떤 극복을 잘 하셔가지고 뭐 좋은 쪽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이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강원도를 가봤는데 그저께 갔다 어제 왔는데 강원도는 이제 타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참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참 안 해주는데. 그래요. 그럼 이문웅 편집장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웅 편집장님,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광화문 시대 전국 13만 회원이 있는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로 만들었던 문재인 특보단이 만들었던 광화문 시대 편집장이신데 이문웅 편집장님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경김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가볍게 정치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설프게 저도 사실은 그냥 예전에 촛불전국도 촛불 좀 들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사모 활동을 조금 했고 저는 조금씩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또 우리 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고물상연합회에서 폐지 죽고 이러는 분들을 위한 돈 많은 고물상 사장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폐지 죽는 노인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분이 보는 정치 얘기는 어떻고 생활 이야기는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오늘 지금 잠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있다고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유진수 협동조합 병원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치료사 현역 물리치료사로서 그분 오셨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말도 잘하고 또 이제 노사모 축구단에서 축구도 많이 했고 또 저랑 같이 이제 정동료가 통해서 정통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일단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인이세요. 그러면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저 같은 경우는 고물 주서 돈 벌고 그렇죠. 다 이런 생활인들인데 이제 생활 엿장수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전 국민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얻어지는 사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사회를 원하는 거고요.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생의 사회를 원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하고 또 연결되는데 정치가 풀어줘야 될 그런 노력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참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되고요. 이문웅 씨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문웅 씨가 저는 이번 투쟁은 기득권과의 전면 투쟁 전초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고요. 전화 한번 달라고 해서 제가 당연히 전화를 드려서 날짜 잡겠습니다.
또 장원도 선생님 기득권의 싸움은 저희도 환영하고 그 그렇죠. 기득권과 다 맞습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네. 변함이 없습니다. 장원도 선생도 예 오랜만이십니다. 음. 예, 장원도 선생도 저기 이 군산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예. 아주 열렬히 예, 활동하시던 반갑습니다. 예, 그런 분이시고요. 음. 여장부죠. 딱 여장부고 음. 참 진짜 저희가 힘들 때 많이 힘이 돼 주셨고 그랬던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장원도 우리 저 장원도님도 한번 나오셔야죠. 한번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 한번 사주 봅시다. 네, 어쨌든 아까 우리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얘기하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참 화이팅을 내셔야 되는데 가슴은 좀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예. 사실 그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돼지고기 먹으러 가기가 미안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그 어떤 극복을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었는지 뭐 또 정치 얘기인데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인가 이분 뭐 어제 그 국감에서 보면은 참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현장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예, 현장에 가서 뭔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되고 원인이 좀 잡히고 대책이 이런 게 좀 쭉쭉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지금 시청을 몇 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이분들한테 어떠한 용기를 주고 우리가 어떠한 힘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 좀 나눠보시는 게 그렇죠. 예. 지금 저 장원도님이 이제 반갑다 그러시고 네라고 그러셨는데 유진수도 지금 참여를 하는데 지금 잠시 일 때문에 잠시 못 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 각계에 계신 분들 여성분 특히나 저기 지난번 방송 때는 이제 중전마마란 당호를 쓰는 용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신데 그분도 나오셨고요. 또 그분이 뭐 오늘 어떻게 뭐 안 나온다는 말씀을 안 계셨는데 급한 일이 계신지 안 나오셨고. 그러니까 그분 참 얘기 잘하시고 예, 조용조용 하시죠. 예, TV에 이 저 특화된 얼굴이던데. 국가들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생활 자체를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 분이라 제가 예. 좋아하고 그냥 그러시군요. 이렇게 뭐랄까 바르게 진짜 이런 그런 계통 아무 계통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사실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 못된 놈들이 간혹 있어. 튀어나와서 그렇지. 튀어나와서 예. 그렇지. 사실은 그 다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뭐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민주화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은 또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직장에. 예,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서 그런 결과가 제가 만들어지지 그겁니다. 않나.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좌판이 우판이 보수니 진보니 떠나서 다 한 국민, 예. 예, 대한민국 한 국민. 시민, 맞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논쟁은 하되 서로 등은 돌리지 말자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활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아까 그 기득권 얘기하셨잖아요. 저 어떤 분이 그 기득권 세력이 사실은 가진 자. 그렇죠. 전 어떤 그 국민이 시민들이 보유할 거에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재벌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저항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우리 몫이고 지금 아까도 서운했지만 강남에 보면은 고궁타워에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뭐 거의 한 50일 넘게 타워에 매달려서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제가 말했던 거는 그 서초동에 가가지고 개혁을 외쳤던 그 분들이 거기서 강남역까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그분도 좀 격려를 해주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맞습니다. 그렇게 좋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지금 고공농성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이 나는데 94년도죠. 1994년도에 제가 녹천역 있죠. 1호선 녹천역 한도로 바로 밑에 녹천역 바로 앞에 17단지인데 거기에 굴뚝이 아파트 단지 굴뚝이 있죠. 65m로 알고 있는데
그 굴뚝에 올라가서 제가 농성을 했었습니다. 인걸님이요? 예, 제가 대단하십니다. 밧줄을 예. 메고 제가 스스로 제일 먼저 올라가서 제가 농성을 하고 예, 구명줄 걸어놓은 다음에 또 우리 후배가 하나 더 올라와서 이제 하고 결국은 뭐 전경들이 출동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 당시 조순영 의원인가가 우리 저기 그 지역 그 국회의원 할 적에 그 사람이 해줘서 뭐 이렇게 경찰에서 각서 한 장 쓴 걸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 농성. 그 당시에 1980세대인데 예. 이제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거 임대주택이었거든요. 있습니다. 그 예. 뭐 국민 임대. 예, 국민 임대에서 5년 있다가 이제 임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적용을 할 적에 5년 전에 입주할 때 분양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른 분양가를 적용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많지 않다고 하지만 서민으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을 대출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엿장수 노릇을 톡톡히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당시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농성하면서 요구한 거는 주공에다가 대화 좀 하자. 이건 막무가내로 뭐 당장 내일까지 접수 안 하는 사람은 다 뭐 접수를 포기한 사람은 알겠다고 이렇게 국가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하자. 주공이라는 값을 예. 대화의 현장으로 끌어내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최초로 주공을 굴복시킨 사람 그리고 다른 그 후에도 광명이나 이런 구로나 이런 데 있는 많은 임대 아파트 대표들이 저한테 와서 그 성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비합법적인 일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통행했던 저건데 지나간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은행들이 뭐 이북 사람들을 위한 평화은행도 생길 때고 무슨 저기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은행도 생기고 막 이럴 때인데 근로자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게 좋은데 그거는 진짜 정확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주택은행 부행장을 만났습니다. 예, 제가 정치권에서 힘을 써줘서 만나서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 1980세대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그런 재직 증명서를 떼올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뭐 자영업도 있을 거고, 예. 뭐 노점상도 예. 있을 거고, 일용직도 많고 그러니까 일용직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을 이미 이 사람들이 돈 떼먹을 사람 주고 다니다. 집을 담보로 내놓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융통성을 보여달라 지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평화은행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기 근로자 근로자은행이 평화은행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받게 해다고 그럼 거기서 요구 조건이 재직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주마 도장을 내가 타서 내가 찍고 해서 가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담당자가 이거를 쉽게 넘어가게 해다고 하니까 그 당시 부은행장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찰 조사 받아야 되는데.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어느 부은행장한테 그러면 각서를 써주십시오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건 서로 믿어야 됩니다. 각서 써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할 때 제가 묵시적 신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제가 그 사람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믿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본 게 창문이 이렇게 안 열리는데 저걸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면 저 틈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지금 부은행장님 눈빛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지금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투쟁을 해서 그 주공이란 거대한 각각 은행을 상대로 한 그 길을 우리 현재 어려움 겪고 계시는 축산농가에다가 좀 불어넣어 주시죠.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사실 담당자들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 편법도 있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적법과 불법 사이의 그 편법을 잘 찾아내서 그렇죠.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예, 그게 이제 공무원들, 숙달된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인데 요즘 그러죠.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5년만 버티면 그냥 이 정권 무너지면 되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음. 국민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줄까 생각을 하는데 잠깐의 자기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예. 국민을 위한 편법을 찾아내고 편법은 검찰 조사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검찰에서는 그런 걸 알아도 그냥 이거는 그냥 혐의 없음. 정치적인 저것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정보 경찰들도 그런 소식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해갖고 축산 농가들 지금 무지하게 그 힘든데요.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그 그런 사람들,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10년 전에 살처분하는데 그 바등바등 거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의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나 트라우마에 아주 시달리고 있다 이런. 그냥 그분들한테도 격려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꿋꿋하게 사시고 예. 빨리 잊어버리고 극복하시라고. 그분들이 공무원이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누군가 맡을 악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 그 어공과 늘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걸? 어공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예, 늘공은. 그건 모르겠네. 예, 그 어공과 늘공이 구분되는데 예.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이고 늘공은 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공보다 이 늘공들의 힘을 좀 실어주고 이분들이 그렇죠.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 살처분 현장에 직접 가시는 그런 분들도 다 어쨌든 공무원이고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분들의 노력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생활이 굴러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요. 물론 가중에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여간 그 살처분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늘공분들 힘내시고요. 트라우마 갖지 마시고 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대신 일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힘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좀 격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극복이 돼야 하는데 인걸님의 경험으로 봐서 아까 적법과 불법 사이의 편법을 찾아내 도움을 주자 하는데 이 부분 참 좀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고 예, 그 맞습니다. 어떤 편법이 있는지 또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장사도 해보고 저는 만 25살이 되는 해에 사우디를 출국했죠. 취업을 해서 출국을 했고 그러면서 사우디, 리비아를 몇 년씩 있고 또 일본에 가서도 불법 취업으로 몇 년은 또 있기도 했고 그런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중부시장에서 시장바에서 장사도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어요. 예, 또 젊었을 적에는 뭐 여기저기 어울려다 보면 싸움짓도 한번 해봤고요. 또 뭐 진짜 뭐 이러저런 걸 하면서도 참 진짜 제가 각오를 굳힌 거는 춤 안 배운다. 노름만 한다. 이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활을 겪다 보니까 참 그런 비법이 조금씩 좀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무슨 뭐 진짜 뭐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힘든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 치면은 어떠한 신이든 신을 자꾸 매달리십시오. 신에게 이것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신이 당신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준 거다.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저 중동 쪽에 얘기하면 인샬라. 예, 맞습니다. 신의 뜻대로. 라일랄라 무하마드 라슬랄라오. 이게 저는 이제 그 물론 보상도 나갈 거고요, 정부에서. 그렇죠.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보상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저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분들한테 보상도 나가고 이런 저런 것도 나가지만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그 건강도 좀 무료로 좀 챙겨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 그 후에 겪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지원책이 좀 펼쳐지고. 그렇죠. 그게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 기업체 사장들은 돈을 손해봐요. 돈을 손해보고 많이 손해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사업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일하던 사람들 예. 거기에 붙어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진짜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거를 좀 저 구석구석을 좀 볼 수 그런 있는 것까지 이
당장 내 사업이 망해가고 내 새끼들이 내 새끼 같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판에 그 농장주들한테 당신네 일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지라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 이제 지역에 있는 세세한 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감싸주고 해갖고 같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또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많이 편의를 봐주시고 해갖고요. 그분들 힘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찬바람 불면 뭐 병균이 많이 없어진다는데, 도대체 뭐 이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떻게 옮겨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원인이 파악 안 되고 있다는데 참 또 붕괴하려고 그러네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던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과학력, 기술력, 또 분석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 담당자들은 그걸 예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이 있을 때에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 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좀 더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그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래도 제가 본 어떤 그 공무원들 중에서 그 복지부동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래도 노력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아져 있다고. 많아졌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흔히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든 사람들한테.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솔직하게 의논한 공무원들이 많이 많은 해법을 제시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그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들 그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렇죠. 그 어떤 그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그 축산 현장에 찾아가시면 뭐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브리핑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가서 청소하시고 그냥 악수해줄 생각 말고 가서 라면이라 끓여주시고 그러세요. 어떤 그런 게 언론을 통해 나오면 우리 저 정치협장소에서 바로 저 매장시켜버리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협장소가 지금 자르는 가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좀 특수한 특수가위로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뭐 뭐든지 자를 수 있는 엿장수 가위를 준비 중이니까 단칼에 잘라낼 수 있도록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가지 못 자르죠. 다만 이름은 우리가 팔아드릴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생활에 정치인들이 끼어드는 거를 원하지도 않지만 그 현장 방문하시고 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맞습니다. 제발 좀 안 하기를. 그러니까 흔히 그러죠. 이런 일 있을 때 정치인들 가서 브리핑을 받고 말이야. 이렇게 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뭐 V자를 그리고 사진 찍고 미친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최고 이제 1순위로 보내야 될 게 그런 어떤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정치인은 이분은 아마 그 부인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현장 가서 많은 기간 동안 12월이 지나고 22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뒤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원봉사 그냥 쓰레기 치우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한 그게 진심이죠. 그게 정치인은 아니고 정치인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정치인으로서 성공은 좀 어느 정도 한 걸로 아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정치인 부인들 높은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그냥 나 누군데도 하지만 가만히 하고 그냥 알고 계시.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짧은 걸로 정리하면 배려와 봉사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라.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가끔씩 그렇게 그 생활 현장에서 그런 거 일들이 있고 하면 예전에는 저희 고물상 집단도 나섰어요. 찌개차라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나와서 태풍 오고 예를 들어 뚝 무너지고 하면은 그런 거 정리도 해주는 그런 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생활이 이래 빡빡해지다 보니까 요새 그런 거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고물상 축산농가에서 고물상의 어떤 그 도움, 찌개차나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수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참 진짜 그런 찌개차 같은 게 이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주위에 있는 그 중에서는 쓸모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소위 말하는 지금 집게차도 주셨습니다만 폭설이 내렸다 할 적에 예. 경기 서울 같으면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에 있는 농가에 트랙터들이 다 있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경운기라는 것도 있고 예. 하면 그런 데 와서 도움을 쉽거든요. 서로 도와가면서 예, 그런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임무라 생각을 하고요. 늘공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또 우리 국민들은 뭐 그런 저거에 이번에도 보면 뭐 사고가 났다지 우리 국민들이 뭐 서슴지 않고 달려서 하는 좋은 공무원, 우리 국민들이니까 앞으로 좋은 시스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돕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참 이웃이 어려우면은 우리가 서로 품앗이해서라도 도와주고 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일반 이렇게 시민들이 그 축산 농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처 계신 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어떤 그런 역량을 잘 풀어 헤쳐나갈 수 있기를 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2008년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2008년도 촛불 드신 분들은 아마 KBS의 노란 천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노란 천막. 네, 예. 노란 천막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이제 한 2년 정도 넘게 민주당사에서 옥상을 빌려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촛불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촛불을 이어주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게 노란 천막이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국참에서 그걸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어영 노동조합이던 KBS 노조에서 반발하길래 우리는 바로 시민들한테 넘겨줬고,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뒤에서 아무 소리 않고 청소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 날짜마다 가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하늘 걷기라는 그 친구가 마지막 그 책임을 지면서 자기 사죄를 많이 털어가면서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했죠. 또 같이 쓰레기도 치워주고 라면도 같이 뭐 한 박스를 사와서 같이 놀아 먹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삼양라면 소액 주주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삼양라면이 우리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삼양라면 소액 주주들이 그 당시도 이제 노란 천막을 많이 도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란 천막의 정신 이런 걸로 저는 이렇게 지금 생활 정치, 그다음에 이제 생활 엿장수, 정치 엿장수를 계속 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많이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좀 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즉 뭐 택시 정류장에서도 하고 싶고, 그렇죠. 공원에서도 하고 싶고, 뭐 하다못해 무슨 술집 가서도 하고 싶고, 저희 집 옥상에서 해도 되고, 저기 조 회장네 지하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예, 아무 데서나 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원한다면 뭐 제주도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송 장비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무거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그냥 와서 자기 소감들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정치고 생활에 살아가는 한 조그맣게 배려라는 말씀했는데,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같이 좀 저희랑 같이 해주시죠. 하여간 이 생활 엿장수가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잘 스며들어가지고 생활의 부조리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다툼, 서로 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녹여주고 이 생활 속에서 엿장수가 할 일이 없기를. 또 생활 속에서 이거 자꾸 끊어야 될 게 생겨나면 우리 머리 아파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스며들 수 있는 거기에 주력하고,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인걸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필부 범부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도 모르죠. 뭐 해봐야 아는 거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 뭐 질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어떤 그런 표현에 과감 없이 나무래 주시면은 그 나무람 달게 받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종수 작가도 참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문웅 편집장, 광화문 시대 신문 편집장도 참여할 것이고, 또 장은동 님도 좀 참여해 주십사고 전화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저 유진수, 오늘 참여를 못한 유진수 이사장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전마마도 오늘 뭐 급한 일이 안 오셨나 보죠. 예, 그분들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나올 테니까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같이 하시죠. 여러분이 봐주시는 것도 같이 해주신 거고요. 여기 와서 같이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이걸 이 창간도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같이 이제 이렇게 돌려주고 핸드폰 정리만 해줘도 되고, 아니면 편집을 누가 같이 해줘도 좋고요. 이런 걸 해서 여러분 같이 하는 우리 저 생활 엿장수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인걸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참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짚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생활 엿장수는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